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충파가 일주일 만에 찾아뵀는데, 일단 제가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나 뭐 지지난주, 3월달, 혹은 2월달, 3월달 좋았던 내용들에서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밀어붙였다면 여러분께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은 약간 소극적이었다. 지난주에 충파가, 물론 고배단 적중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후반부에 그 이후에 충파를 돈을 안고 따라가셨던 분들은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았다. 충파가 그 부분에서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고, 전체적인 환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 4월, 3, 4월, 3월 말부터 후반부부터 경마 판도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톡방에 와주셔서 놀러 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전혀 충파가 뭐 금전적인 요구나 다른 뭐 사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 다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부담 없이 아래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톡방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아무래도 안에서 이제 방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마필이 좋다, 또 현장에서는 충마를 변경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언급 드리지 않았던 좀 더 마무리를 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마무리를 하는데, 경마 분석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잡아내거나 조금은 관심 갖던 마필이 패턴이 더 좋아졌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당일 현장에서도 뭐 주로 현황이야 이런 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뭐 주로나 뭐 마필 현장 상태 때문에 제가 삼경주에 3번을 잡았거든요. 일요일날 그 축으로 갔는데, 당일도 들어와주면서 제가 추천 언급드렸던 마필 1번 10번까지 들어와주면서 복승이나 3복승에 큰 기쁨을 안겨드렸던 톡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와주세요. 물론 중후반부는 약간 안 좋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차차 발전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항상 충파는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문 좀 내주세요. 충파가 지금 무료로 여러분께 다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 창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뭐 다른 기타 예상가나 경마 방송들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앞으로 저를 믿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신뢰도가 쌓이고 제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된다면, 그때서야 충파는 저를 찾아주시라. 그때 충파가 이제 수익 창출을 진행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제가 충파가 서비스를 진행하면 그때 뭐 홍보를 크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뭐 홍보를 하면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뭐 내가 이거 맞췄다 저거 맞췄다, 야 나 믿고 들어와라, 이런 홍보보다는 제가 꾸준히 여러분께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수익 창출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아니다. 제가 3월 말, 4월 초, 4월 중순까지 경마 판도가 약간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여러분께 큰 도움을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린 다음에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돼야, 수익이 들어와야 나에게도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고 살자. 여러분들에게 충파로 인해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저는 진행할 예정이니까 톡방은 부담 없이 와주세요. 다 제가 실시간에서 오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이나 뭐 다른 그 부분들은 제가 톡방에서 제재를 가할 생각이에요. 그런 규정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뭐 오셔서 부담 없이 그냥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경마 방송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려는데, 컨텐츠를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지금 수익은 창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께 더 많은 컨텐츠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잘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큰 기회가 생기고 저도 좀 안정적인 생활이 되면 그때서 여러분께 더 찾아뵈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솔직히. 옆에 화질도 지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카메라를 옛날 초창기에 방송했을 때 그 카메라는 부서졌고, 그 카메라랑 비슷한 카메라를 솔직히 비싼 게 아니라 싼 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도 더 좋은 걸로 구입해서 여러분께 더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고, 앞으로는 춘파가 지금은 여러분께 투자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춘파에게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방송은 제가 정말 준비를 이번 주에 열심히 했어요. 4월 제가 한 달 동안 좀 4월간 월간 승부 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좀 배당마가 춘파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뭐 여러 두의 마필들 인기마 이런 거 언급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배당마 한두, 이두, 나는 이 마필을 이렇게 본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분석풀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간단한 분석풀이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전개풀이나 이런 거 분들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고 좀 빨리 진행하면서 쓸데없는 잡소리 말고요. 잡소리는 되도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면 하고요. 뭐 욕도 하고 뭐 안 될 말도 할 거예요. 좀 재미가 흥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 뭐 앞에 내용이 좀 길었죠. 이런 부분 또 잡소리예요. 잡소리 지나가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경마 분석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파 본격적인 토요일경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부진마 편성이에요. 형구는 정말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는 마필들이 고민이 되는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인데 이런 편성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전개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죠. 그리고 이런 부진마 편성에서는 앞선 나가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피드단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냐? 딱 4두 정도 보여요. 6번, 9번, 10번, 12번 6번 플라워로드, 그리고 9번 청담제패, 10번 호프킹덤, 그리고 12번 노열 스마티. 이 4두 정도의 마필들이 선행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어요. 물론 이 마필들이 뭐 선행형 마필들은 아닙니다. 선입전개를 하는 마필들도 있고 선행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이 보유했기 때문에 선행 나가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마필들도 있고, 뭐 이 세 두 중에 6번, 9번, 10번, 12번 중에 뭐 전개적 영향이나 뭐 기수의 성향, 그리고 마필의 성향을 봤을 때는 선행 강공이 좀 예상되는 마필들은 딱 세 두예요. 6번, 10번, 12번 6번 플라워로드, 10번 호프킹덤, 12번 노열 스마티. 10번 호프킹덤 자체는 이 세 두 중에서는 솔직히 선행을 앞선을 나가지 않아도 좀 안정적인 전개를 펼치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선행도 나가도 되지만 선입 전개를 펼쳤을 때도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6번, 9번, 12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은 선행 나가지 않으면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0번 같은 경우는 선행에 못 나가도 외선행이나 2선입, 3선입 정도 가질 수 있는 스피드와 순발력을 지녔고, 또 라스트에도 가장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0번 호프킹덤을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10번 호프킹덤은 이번 경주에 충마로 추천드리겠고, 기본적으로 그나마 이제 내선에 자리 잡고 있는 6번 플라워 로드가 9번 12보다는 좀 안정적인 마필이다. 그리고 6번 플라워 로드가 선에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주는 솔직히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경마에 1경주에 약간 승부를 했는데 실수였어요. 1경주는 주로 상태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9번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3경주에 잡아냈죠. 이번 경주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1경주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좀 현장 분위기도 보고 주로 상황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수들의 컨디션도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1경주를 끝나면 그 경주에 이제 경주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당일 주로 스피드나 뭐 구간별 마필들의 스피드 내용이나 기록이나 그리고 한번 복귀를 돌려봅니다. 1경주 끝나고 영상이 뜨면 복귀를 계속 돌려봐요. 그러면서 아, 오늘 주로가 어떻구나, 어떤 분위기구나, 어떤 기수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체크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오전이나 1경주에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면 중후반부에 더 좋은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적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1경주부터 무작정 승부고 가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1경주에 배당을 맞췄어요. 10배, 20배 이런 배당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돈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땄는데 네, 크게 이겼는데 집에 가십니까? 경마를 하게 돼요. 나머지 경우 대부분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하게 됩니다. 큰 돈을 따게 되면 내가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가다 보면 이제 열이 받아요. 열이 받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본전 혹은 잃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1경주에 크게 이겼는데 나머지 경주 마지막 경주 하면서 이러면서 나오면서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1경주에 갈 거야. 약간 사람의 심리상 대부분의 분들은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계세요. 왜냐면 또 경마를 해왔던 분들은 아 내가 1경주 맞췄는데 오늘 좀 되는 것 같아. 물론 그러면서도 후반부에 맞춰서 큰 돈을 따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경주는 저는 솔직히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고 중후반부에 승부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경주는 솔직히 저는 이번 경주에는 뭐 9번 청담재패 같은 경우도 중위권, 선위권이나 중위권에서 한 발 노릴 걸음은 있는데 솔직히 선행까지는 걸음이 나오진 마필은 이번 경주에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박태준 기수가 강하게 추진해서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위권에서 올라오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행은 6번 플라우드 로드가 가장 유력하고 거기에 이제 10번 호프 킹덤은 안정적인 전개. 저는 10번 축에 6번, 9번 정도 보고 있어요. 12번은 이준철 기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얼른 조교사 그냥 데뷔했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하나 나서 조교사 자리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승하는 거 솔직히 말 그대로 좀 민폐예요, 민폐. 말을 그렇게 기승할 거면 열심히 안 탈 거면 기승하지 말던가. 민폐입니다, 민폐. 출전 수당만 받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마주한테도 민폐고 마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 왜 말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안 줬으면 해요. 정말 이거는 어떤 대부분의 경마 팬분들은 내 돈을 죽이는 기수인데 어떻게 믿고 배팅을 하느냐 못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6번, 9번 세도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미승리마 경주죠. 3세.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들에서 좀 인기를 모으고 고전했던 마필들이 좀 많이 다수 출전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인기였던 게 아니라 이 마필들은 편성 자체가 직전에도 약했기 때문에 인기를 모았던 마필들입니다. 물론 뭐 고스란히 이 마필들이 우연치 않게 좀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 와중에 좋아진 녀석이 한두 있어요. 바로 2번 뉴 패러다임. 아마 조제로 기수가 지금 마방에서 부상이기 때문에 문세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세현 기수를 초이스했다는 것은 승부지가 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2번 뉴 패러다임 게이트까지 너무 좋고 또 이마필이 지금 순발력이 많이 보강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게이트라면 지금은 우승 찬스이다. 문세현 기수 안장에 기본적으로 1번 3명 수덤이 빠릅니다. 선행 나갈 스피드 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보내주고 바로 따라가는
이번 뉴 패러다임이 바로 2선이나 3선이 따라가는 꿀전개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을 보내주고 내치고 들어가던가 중간권에서 치고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뉴 패러다임은 우승권 전력이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후차권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3번 프라이빗맨은 기본적으로 56kg나 6.5라는 부담 중량이 약간은 고민으로 작용합니다. 마필의 인기를 많이 모았던 마필인데 능력이 큰 마필도 아니고 56.5라는 부담 중량은 어린 마필, 그리고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에서는 약간 이 부중이, 그리고 21조 같은 마방 같은 경우가 부중의 영향, 마필들 자체 체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20조 마필들이 체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중의 극복에 좀 부중에 민감한 마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량 기술을 많이 선호하는 마방이었고, 마필을 부담장이 올라갔을 때는 큰 무리를 주지 않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 3번 프라이빗맨은 솔직히 이번 경주는 좀 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어떤 마필을 보냐,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 나가는 1번 3명 스톱은 봐야 되겠죠. 다나카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1번 게이트 꿀찬스를 만났어요. 직전에는 뭐 선행 나갔다가 잡히는 내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나스테 약간 부족했는데, 이번 경주에는 뭐 단독 선행이 유력하고 다나카 기수의 뭐 재기승이기 때문에 세 번째 타기 때문에 마필을 이제 알고 타겠죠. 마필도 3세이고 이제 거의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1번 3명 스톰은 안고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마필들 뭐 여루도 있겠지만 저는 복병마로 놓고 갈 생각이에요. 후차권으로 5번 네지나입니다. 지금 이동진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직전에 이 마필이 올라온 내용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마필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마필이 지금 3세 안만인데 어플리트 어게인 자마입니다. 기본적으로 빨리 좀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마필이 약간 더졌다. 이제는 마필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기를 통해서 더 좋은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 또 이동진 기수가 연속 기승으로 다가왔고, 게이트도 5번 게이트 무난한 게이트 만났습니다.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5번 레지나도 이번에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뉴 패러다임을 축으로 생각하고, 후차권에서는 1번 3명 스톰, 그리고 확실히 좋아진 5번 레지나 정도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충파가 항상 하이 등급 1700m, 중장거리에서는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께 선행마를 찾아라. 이번 경주에 선행마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이 있죠. 선행마 바로 4번 심장의 고동입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에 선행도 유력한데 이 마필은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 그만큼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첫거리 1700m 거리 도전이지만 마필 자체가 중장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체형과 기본적으로 걸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심장의 고동 1700m 적응이 문제이지 거리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안고는 가야 된다. 선행 나가면 더 뛸 수 있다. 4번 심장의 고동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그럼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이 4번 심장의 고동이냐? 축은 제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져갈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낭만스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축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마필 당일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1700에서도 쟁쟁한 마필들과 겨뤄서 이겨줬고, 근데 지금은 57kg라는 부담 중량이에요. 문세인 기수 안장인데 이번 게이트에 좋은 조건을 만났죠. 근데 57km 57 부담장 이거 5세인데 57km 킬로그램 57kg 이거 극복 가능할까? 아무리 문세인 기수라고 하나 마필이 57이라는 부담 중량은 하이 등급에서 조금은 약간은 고민이 많이 된다. 이번 낭만스타는 고민해봐야 되겠고, 1번 갤럭시 피스 같은 경우 이거 왜 1700 나왔을까요? 1700
저는 선행 강고가 아니면 이마필이 입상한다는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는데, 선행 강공이면 몰라도 다른 뭐 선입전개로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마필 자체가 승급전에 1700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한데, 1700이 유리한, 제가 보기에는 1700에 잘 뛸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현장에서 봐야 되겠죠. 물론 뭐 마방에서 잘 판단해서 출전을 시켰겠지만, 이번 갤럭시는 좀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많이 강하게 보는 마필이 있어요. 노림수로 가져가는 마필 3번 창성 강자입니다. 이번에는 이 마필 제대로 준비했어요. 마필이 좀 서서히 부진하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단계에서 빅토르 기수 안장에 기승을 시키고 마필의 조교를 이번엔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빅토르 기수와 기승 스타일이 잘 맞는 마필이기도 하고, 앞에 보통 스타일이 이러죠. 앞에 보내주고 앞에 마필들 조금 일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 조금씩 따라가다가 4코너 이후부터 승부를 강하게 걸어오는 빅토르 기수의 전형적인 기승 스타일, 그 기승 스타일과 맞는 마필이에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마필이다. 4코너 이후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창성 강자는 이번에 꼭 노려야 될 복병마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거르정은 많이 했죠. 1700에 많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12번이라는 경주 경험이 있고 입상도 2번이나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창성 강자는 저 뭐 직전에 약간 아쉬움을 빅토르 기수가 만회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담정도 1kg 내려갔고 이게 상당히 커요. 이 마필에게는 은근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리자 3번 창성 강자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이제 또 창성인데 8번 창성 진주라는 마필이 있어요. 만우의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 마필은 항상 자기 걸음을 띄워주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성적으로 나와주질 않아요. 지금 뭐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던 편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편성 자체가 강했고, 그리고 1월 10일부터 최근 3월 16일까지는 김기배 기수, 안효리 기수와 기승 스타일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안효리 기수는 앞에 던지고 김기배 기수는 좀 단거리에 강하고, 뭐 물론 1300에 출전하면서 우지를 다졌지만 오히려 1700이 더 적합한 마필이고, 말이 6세라 아낄 걸음이 없습니다. 8번 창성 진주는 걸음 자체는 무뎌지지 않았고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좀 1300이란 부분이 좀 아쉬웠다. 1700이 훨씬 더 소화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또 만무에게서의 초반 강한 추진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8번 창선진주는 주시해야 되는 마필이다. 뭐 현장에서 봐서 판단하겠지만 8번 창성진주는 주시해야 된다. 한번 창성진주도 복병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10번 플라잉 조이나 뭐 11번 불의의 명분은 너무 외곽 게이트에 있어요. 10번 게이트에서 이마필이 선행 나갈 스피드는 지녔지만 박태준 기수가 그렇게 무리해서 빠르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4번 심장의 고동을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큰 무리해서 나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57kg라는 부담 중량에. 10번 플라잉 조이는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약하게 보는 마필이고, 11번 불의 명곡도 1700을 소화하면서 좋은 성적을 남겼었어요. 근데 김덕현 기수의 외곽 게이트, 아무래도 경주 운영 능력에서 12번 게이트에서 김덕현 기수가 좀 쉬운 전개는 나와주지 않을 것 같다. 부담 중앙은 또 54인데 레이팅이 35라 승급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 감량을 태우는데 운이 안 좋게도 12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라는 부분이 생겼어요. 마필 자체는 좋은데 12번 불의 명곡도 이번에도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에 좀 찬스인데 문석 기수가 좀 아쉬움이 남았죠. 이 때문에 11번 불의 명곡도 이번에 좀 약하게 본다. 좀 덜 본다. 10번, 11번은 좀 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번 낭만스타는 안고는 가야 되겠지만 흥맹신보다는 좀 관심권 정도고, 저는 이제 복병마
3번 창성강자랑 8번 창성진주 말씀드리겠고, 또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은 4번 심장의 오던, 선행도 나가줄 수 있고 선입전개도 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현장 축은 제가 현장에서 실시간에서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마필들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유출을 해 주시기 바래요. 기본적으로 4번은 안고 가는 게 맞고 복병만은 3번, 8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또 촘리야. 1번 게이트인데 정평수 기수. 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정평수 기수가 또 기승할 거라는 예상은 좀 솔직히 하지 못했어요. 다른 기수는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필은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직전에서 제가 언급드렸죠. 근데 직전 경기에 정평수 기수가 솔직히 액션이 약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상하는 거 아니야? 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좀 아쉽더라고요. 정평기수 기수를 기승시키고 마방에서는 입상을 시키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평수 기수도 알고 몸 관리를 했겠죠. 좀 봐봐야 되겠지만 일본 촘리아는 2번부터는 더 봐줘야 된다. 마필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번 게이트에서 여기서 안 때려주면 언제 때리나요? 1번 촘리아는 이번에는 봐줘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럼 축을 어떤 마필로 가져가냐, 8번 블랙파티를 축으로 가져가냐, 아니면 3번 누미네스를 축으로 가져가냐, 많은 인기를 이 두 마필들이 모일 텐데, 제가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2번 트라이썬더입니다. 트라이썬더 물론 인기권에 모아준 마필이에요. 근데 아마 기승기수 때문에 3번, 8번이 더 인기를 많이 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2번 트라이썬더 기본적으로 조건도 좋고, 김정준 기수가 직전에는 기승미스가 약간 있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스타트를 하고 나서 김정준 기수가 마필을 추진해 나오면서 좀 앞선에 붙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때 2번 마필이었나요? 2번 마필이 좀 치고 나오자 약간 제어를 한다는 게 너무 좀 크게 제어를 했고, 또 마필이 거기에 반응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마필에 좀 또 약간의 방해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마필이 갑자기 스피드가 확 죽어버렸어요. 스타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면서 후미로 빠지는 거예요. 김정준 기수가 아차 싶은 거죠. 빨리 이 스피드 따라가야 되는데 앞에 마필들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추진이 늦었어요. 마필이 처음에 호흡 한번 쓰고 중간에 이제 다시 한번 호흡을 터트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호흡을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트라이썬더는 올라와주면서 6차 라스트의 걸음이 좋았죠. 트라이썬더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나쁜 마필이 아니에요. 초반에 이번 게이트를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가 또 직전과 같은 큰 미스만 안 일어난다면 56.5도 충분히 극복해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트라이썬더는 이번 경주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마필도 더 좋아졌고, 이번 트라이썬더 내선 뽑아서 그대로 내선 따라가서 라스트에 안쪽으로 치고 나오는 한 발, 중간권을 치고 나오는 한 발이 기대되는 마필, 가장 안정적인 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전 실수 많이 하겠죠. 이번 트라이썬더 믿고 마방에서 태워줬으니까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8번 블랙파티는 지금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왜냐, 기록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또 문생기수 안장이고, 지금 52.5라는 부담장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입상 시에 편하게 입상했나, 편하게 자기 걸음을 다 뽑아내고 입상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편한 전개에서 자기 걸음을 다 뽑아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전개에 약간이라도 꼬이거나 약간의 조금 경주를 펼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차하는 순간 이거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문세인 기수가 그런 실수를 용납하는 기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마필이 이게 3세 안말인데 너무 강하게 타고도, 그렇게 강하게 타고도 이 정도 걸음이라면 지금 5등급 승급에서 마필들이 좀 만만해 보입니다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경주 페이스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과시는 말자. 안고는 가야 되겠지만 과시는 말자. 8번 블랙바트는 축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좀 안고는 가야 되겠지만 과시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3번 누미네스 이거 골마겸이 좀 괜찮나요? 주기가 약간 길어져서 걱정을 하는 마필인데 다리 상태는 많이 호전된 모습이에요. 초반도 빨랐던 마필이라 기습선행이 좀 예상되기도 하고 노려볼 만도 하고 안고는 가야 된다. 내측 게이트 3번 게이트에 김용근 기수 안장이라 김용근 기수와 이모업이 잘 맞았던 마필이고 물론 직전 경주에는 문세인 기수가 조금 다소 좀 아쉬웠지만 지금 6주 만에 다시 관리를 해서 마필 골맞기 때문에 조금 마필을 좀 길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주 3번 누미네스 큰 이상은 없다. 우리 내치기이기 때문에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 인기권의 마필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큰 의미는 없죠. 근데 3번과 8번은 인기도에 비해서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번 트라이 썬더를 더 강하게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트라이 썬더 축 1번 촘리아도 꼭 노려야 되는 마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제가 좀 텐션이 좀 약하죠. 텐션 좀 올려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피곤해요.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좀 활기차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좀 많이 질질 끌면서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방송 때 이거 폭탄을 터트려야 되는데 조금은 여러분께 약간은 얘가 왜 이렇게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이지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약간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최대한 제가 좀 활기차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3주 만에 출전하네요. 8번 조은이가 마필이 좋으니까 빨리 써야지. 빨리 써야죠. 좋으니까 8번 좋으니까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8번 조은이가 이번 경주에. 근데 마필이 확실히 좋아요. 조은이가는 솔직히 능력이 올라왔다. 3세 안말인데 이제는 입상해야 될 기회다. 편성 자체도 별거 없습니다. 지금 1300m에 요리조리 이런 마필들 제가 추천드렸던 요리조리 직전에 입상했죠. 6번 에모리삭스 별거 없어요. 9번 서울킨도 1300m이기 때문에 1200 잘 뛰었다고는 하나 이 마필이 다시 부담적이 늘어난 상태에서 올라오리란 보장은 없고 또 11번 골드브루 매직은 외곽 게이트에서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보장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스피드는 많이 보강됐다고는 하나 김정진의 외곽에서 다시 한번 12번 나온 윌리엄스는 제가 이따 언급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측에 1번 소울리 마제스틱 이 마필도 선행이 보장이 안 돼요. 2번 요리조이도 인경기수에 기승해서 유성한 기수가 더 잘 맞는 마필인데 인경기수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필이 가장 올라오고 조원빈 기수가 2019년도에서 각성을 했죠.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확실히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 조은이가 이번 경주에는 저는 축으로 놀아가는 게 맞다. 마필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조한배 기수라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건 기승기수가 조한배 기수이기 때문에 배당이 더 높게 형성이 안 되는 배당판이 더 낮게 형성이 안 되는 그런 프리미엄을 안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중했을 때는 배당을 더 적중할 수 있다. 이번에 노려야 된다. 8번 조은이가 저는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조은이가의 전개는 뻔해요. 선입권에서 치고 올라오다가 점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마필이 앞에 초반에 딱 때리거나 뒤에서 참고 한 발이 아니라 초반부터 마필이 꾸준하게 스피드를 증가시키면서 3, 4권으로 돌아 나온 시점에는 앞선에 중간권 이상 붙어줄 수 있고 라스트에도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조은이가는 이번 경주 저는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외곽이지만 단독 선행 마필이 있어요. 1번 소울리 마제스티 선행이 좀 보장이 안 되고 11번 골드블루 매직이 선행 나갈 수 없는 조건이 만난 게 바로
12번 라원 윌리엄스 때문입니다. 이 마필이 선행이 가장 유력해요. 정정의 기수의 외곽 게이트 선행 조금 다소 안 그려지는 내용인데 뭐 12번 게이트지만 마필 스피드상 편안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편성상 직전에는 상대가 강했고 거리 널려서 지금 15주 만에 출전을 해요. 강기나 뭐 파행기 이런 부분으로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마필 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 뭐 조교 때 뭐 아주 좋아진 느낌 같은 건 없으나 선행 나가고 마필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좋다면 이 마필도 안고 가야 되는 마필, 선행 나가는 마필, 이번 경주 주시는 해야 된다. 12번 나온 윌리엄스 또 활동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에요. 테스트 마타자마에다가 저는 12번 나온 윌리엄스 외곽 게이트라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은 선행이라는 조건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6번 에모리 삭스 같은 경우도 초반이 아주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페이스 자체만 잘 따라가면 문생기수 안장에 충분히 입상권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4코너에 승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문생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6번 에모리 삭스도 관심은 가져가야 돼. 안고는 가야 돼. 뭐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인기를 최대한 최근에 좀 많이 모았었고 문생기수가 잘 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6번 에모리 삭스 뭐 인기마지만 안고 가야 돼 있고 1번 소울리 마지스텍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1번 기회 때 또 좋은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철경 기수가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냐? 좀 쉽지 않다고 했죠. 선행을 나간다면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2번 요리조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번에 뭐 좋은 편성을 만났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요리조리도 한 발 노려볼 수 있고 임기훈 기수가 어떤 스타일로 타주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임기훈 기수가 이거 앞에 던져놓고 승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참았다가 라스트에 한 발 때리는 기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요리조리가 약간 자유습성을 지닌 마필이에요.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할지 앞에 던져놓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승환 기수는 외곽에서 좀 중간에서 좀 참고 초반 초중반 참고 앞에 보내주고 승부를 봤는데 앞에 던져놓는 것도 이번 경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요리조리 안고 가야 되고 축은 8번 조은이가 추천드리겠고 뭐 12번 라온 윌리엄스 6번 에모리 삭스 또 1번 2번 중에 좀 고민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는 축파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승급전에 1200m라 3번 리메한기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승급전에 1200m인데 부담주행 50일 50일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마필에게는 어차피 선행마고 그러면 선행을 나갈 수 있냐 이마필이 나갈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뭐 직전과 같은 편안하게 라스트에 버티기 1200m니까 이거 1200m니까 1300m 이렇게 띄워줬는데 1200 뭐 그까지 그냥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그 게이트도 3번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승급전인데 국선 4등급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 의제 전개를 펼치고 승급한 마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체든 마필들 좀 뒤가 없어서 나중에 3등급이나 뭐 2등급으로 승급을 못했던 마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거 순발 한 가닥 하던 마필들이 있습니다. 은근 4번 금성황제도 뭐 승급 전이고 5등급에서 빠른 스피드 순발력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승급을 했기 때문에 3번 4번의 스피드 싸움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4번은 임기훈 기수 선행력과 순발력과 스피드를 탁월하게 기승해주는 임기훈 기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또 6번 더 프리만은 꼴통 마필이에요. 직전에 이혁 기수가 참고 한 발 썼는데 이 마필은 원래 선행마예요. 앞선 빠르게 나오는 선행마입니다. 이철경 기수가 뭐 2번이나 입상을 거뒀던 마필이고 6번 더 프리마도 이거 1200에서 선행 나가면 무시 못해요. 근데 3번, 4번, 5번의 스피드 그 차이가 크진 않다. 이 3두에 선행 쉽게 나가는 마필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보내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이 세 두 중에 선행을 편하게 나간다. 그 마필은 들어와요.
2번 니미안기도 마찬가지고 4번 금성학제도 마찬가지고 6번 더 프리마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뭐 아예 배제하기보다는 이 마필들을 축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마필들이 앞서 싸우고 이 마필들이 쭉 뽑아내는 스피드 가운데 앞에 마필들이 페이스가 빨라지다 보면 뒤에 마필들이 타이밍을 못 잡아요. 중간권 마필, 특히 중간권 마필들이 그래요. 편안하게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죠. 1200m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간권 후미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라스트에 치고 올라와서 앞선 마필들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상위 등급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냐? 바로 저는 10번 지공부패. 이 마필을 이번 경주 공략하는 축마다. 복병마지만 축마로 공략한다. 지금 23도 유재기 쪽에서 마방 2억 기수 기승했습니다. 이 지공부패라는 마필이 원래 어디 마필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3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13조. 이영족에서 마방이었어요. 지공부패. 이혁기수가 기생해본 경험은 없지만 아마 다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13조 마방 당연히 연대가 있기 때문에 친하고 지공부패에 대해서 물어봤겠고 내용들을 들었겠고 23조에서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마필에 숙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혁기수가 기승했다는 것은 23조에서 지금 이 마필에 승부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지공부패 같은 경우는 참았다가 라스트에 강력하게 한 발 강력하게 라스트에 힘을 폭발적으로 써줄 수 있는 기수가 기승해야 되는데 이혁 기수가 대체적으로 그런 기승을 많이 하죠. 초반에 힘을 폭발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후반부에 폭발적으로 힘을 중간권에 이혁 기수는 크게 몰아주지 않아요. 초반에 힘을 쓰거나 후반부에 힘을 몰아치거나 한 구간에서 딱 몰아치는 기수입니다. 마필 성향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 지공부패 기수의 성향과 마필의 성향도 일치하고 또 마방에서도 이혁기수 기승이라는 게 의지를 다져 나온다. 마필 자체는 많이 좋아졌어요. 크게 이상이 없어요. 저는 앞선 마필들 무너지면 올라온다. 아니 안 무너져도 이 마필은 라스트에 올라오는 게 보인다. 지공부패. 저는 이번 경주 주로 안 따지고 그냥 믿고 가겠습니다. 이 마필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이건 때려야 되는 거 맞아요.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0번 지공부패. 저는 이번 경주 복병 맞으면 축으로 아끼다가 똥 되는 거예요. 이 마필 잡고 가면 다른 마필들 다 갈 수 있어요. 피아노 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배당마기 때문에 아끼다 똥 됩니다. 저는 10번 지공부패 이번 경주 여러분께 배당마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7번 언디피티드 문세인기스 한장에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 텐데 이 마필은 솔직히 걸음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물론 1200에서 좋았던 내용이었지만 최근에 약간은 아쉬운 모습. 게이트가 좀 안 좋았다, 전개가 안 풀렸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고 갈 수는 없고 마필 자체가 크게 좋아진 느낌은 없어요. 근데 문세인기스라면 연속기승이라면 아마 강한 승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언디피티드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또 2번 걸음을 나온 2번 한양공주 그리고 5번 델타K. 저는 한양공주는 걸음이 올랐는데 지금 직전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다음에 이현종 기수 18조 새롭게 군 대제를 하고 이현종 기수가 다음에 기승을 해서 때려 먹을 건지 지금 거리를 1200을 썼다는 게 아마 다시 호흡을 쓰고 다음에 1200이나 1300에 나와서 이현중 기수가 승부를 볼 건지 마필은 확실히 한양공주는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5번 델타K 같은 경우도 이게 마필이 직전에 나쁘지 않았는데 좀 너무 후미했었고 12번 게이트는 안 좋은 여건이었죠. 게이트가 지금 외곽으로 계속 밀렸었는데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주한비 기수가 내측 내측으로 파고들어서 펜스 타고 줄 타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인을 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델타K도 무시 못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10번 지공부패를 추후로 가져가면서 1번 1번이란데 2번 5번 7번을 좀 보고 있어요. 10번에 2번 5번 7번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 뭐 선행력 마필들은 뭐 현장에서 상태 봐서 좋은 놈으로 골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치열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배당만 노리고 간다 10번 지공부패 추천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이에요. 이번 경주 1번 출애, 이거 왜 1300에 나왔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1300 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1700m를 계속 뛰었던 마필인데 거의 데뷔 초 이후에는 다 1700, 1800, 뭐 1900 이렇게 뛰었죠. 근데 정말 이거 데뷔 초 2016년 데뷔 초 3세 때 2016년 3세 때인가요? 3세 때 이후에는 뭐 1700m만 계속 뛰었던 마필이에요. 수영조개 패턴에 제가 좀 제 예상으로는 좀 주기를 맞추려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긴 호흡을 계속 쓰다가 짧은 거리에 1300을 쓴다? 물론 지구력은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1번 출에는 조금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10번 글로벌 천하 승급전인데 확실히 28조 마방이 상승세예요. 신마수급을 재작년부터 좀 잘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필들이 관리 잘한 그런 부분들이 작년 2018년 하반기부터 성적으로 드러나주고 2019년에도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는 마방이다. 그러면서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10번 글로벌 천하 이번에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선행력 발휘해서 충분히 올 수 있고, 근데 직전에 너무 편한 선행을 나가서 너무 쉽게 왔죠. 이번에 승급전인데 내측에 이번 야워 썬더캣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쉬운 선행은 보장이 안 되지만 뭐 이역 기수라면 충분히 선행도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올 수도 있는 마필인데 10번 글로벌 천하가 굳이 선행만 내는 게 아니라 선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야워 썬더캣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다른 마필 선행 다른 마필을 보내주고 이 두 마필이 따라갈 수 있어요. 바로 8번 금화글로리라는 마필도 빠르기 때문에 금화글로리 보내주고 두 마필이 따라가서 3, 4코너 이후에 승부를 보는 경우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10번 같은 경우는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고는 가야 되고, 이번 야우선 내측에도 좋은 조건, 인경기수와 호흡이 잘 맞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2번 10번 꼭 안고 가야 되고, 솔직히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맛 세두 싸움 보고 있어요. 뭐 8번 금화글로리는 솔직히 D가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도 장담이 안 되고, 9번 루카스까지 보는 거죠. 루카스 확실히 직전에 제가 놓친 게 있어요. 비욘드 오버랑 고민을 하다가 비욘드 오버를 더 많이 말씀드렸더니 루카스가 입상을 하더라고요. 배당을 좀 놓쳤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뭐 마필이 확실히 올라온 만큼 3세고 아낄 이유 없다. 충분히 직전과 같은 동일한 전개도 나올 수 있고, 유수한 기수가 또 제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뭐 승급하는 3번 메파이는 좀 보기 쉽지 않고, 뭐 4번 헬로보드도 솔직히 걸음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동 기수가 안장인데 솔직히 걸음이 다 나왔다 볼 수 있고, 출에는 솔직히 모르겠고, 햇빛나 같은 경우도 마필이 이제 걸음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마필들 2번 야오 스마트캣, 9번 루카스, 10번 글로브 천하, 3두 압축,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경주는 솔직히 메리트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7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1200m 단거리 선행이 유력한 마필이 한두 있죠. 6번 아로군 로켓입니다. 이 마필은 뭐 도주형 마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만큼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퍼스트랩 자체가 퍼스트타임이 초반 순발력과 스피드가 그걸로 뛰는 마필이고 그걸로 승급해온 마필인데, 이번 경주
김덕현 기수 기승을 시켰어요. 직전에는 안효리 기수를 계속 기승시키다가 22조에서 김덕현 기수 기승시켰는데 아무래도 부담 중량 여파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1300m라는 거리가 좀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1200으로 내렸고, 아마 혼합 3등급에 출전한 이유는 편성 자체가 없어서, 단거리 편성이 혼합 3등급 이거밖에 없어서 외산마 경주에 출전한 것 같아요. 혼합 경주에. 근데 이마필이 포인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감량 기수인 김덕현 기수가 기본적으로 선행만을 잘 타요. 나름. 그리고 저번에 보여준 기승술은 상당히 의외였어요. 선행을 나가지 않고 참고 한 발을 쏜다. 한 단계 좀 발전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50조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50조가 신인 기술을 많이 잘 키우죠. 김덕현 기수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량 이점에 3kg 감량 이점 53kg입니다. 이번에 이마필 뒤가 없는데 이마필 어떻게 보냐. 아무리 선에 나가도 다른 마필이 잡지 않냐. 쟁쟁한 마필이 있지 않냐. 이번 크레이지 위키도 승급전이지만 마필이 1번 게이트에 상당히 좋은 조건에 김현중 기수 내적 파고다닌 라인, 그리고 3번 어메이징스가 초반 스피드 느리지 않고 충분히 앞선 크게 밀려나지 않는 상태에서 따라가서 라스트에 역전할 걸음. 또 5번 프로함성은 승급전에 부진했지만 마필 자체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마필도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붙여서 한 발. 8번 라이비시어도 마찬가지고 9번 문학스나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똑같은 비슷한 전개를 타요. 비슷한. 뒤에서 한 발 쓰는 게 아니라 다 선입권에 붙어, 앞선에 빨리 붙어줘서 한 발을 써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11번 황홀한 질주와 12번 MJ 파워는 앞선 나가주는 마필. 앞선에 고춧가루를 뿌려줄 수 있는 이 마필도 버티기 할 거고. 그러면 일단 7이 아니라 6번 라로건 로켓 선행을 나가면 정말 앞선 선입권이 정말 치열해집니다. 정말 치열해질 것이라 예상돼요. 편하게 올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서로 싸우게 돼요. 그렇다면 살아남는 놈은 뭐냐? 6번 라로건 로켓입니다. 선행 나갔다.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경주가 쉽지 않아요. 뒤에서 아주 후미에서 올라온 그런 가운데 아르고 로켓이 버팁니다. 만약에 아르고 로켓이 정정인 기수가, 김덕현 기수가 미스로 선행을 못 나갔다. 그럼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선행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선행 나가는 게 맞아요. 도지형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마필 조교를 어떻게 했냐? 조교 영상 보시는 분들, 조교장에서 보시는 분들, 이 마필 조교에서 큰 액션은 없고 가볍게 조교를 하고 나와요. 수영 조교를 시켰습니다. 선행 마필들을 수영 조교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왜냐? 도주형 마필들. 기본적으로 수영 조교를 하면 마필들이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근력과 지구력, 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력과 지구력 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 조교를 일부러 20주 수영 조교를 시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마필은 앞에 던져놓고 승부고 앞에 그냥 도주형 마필이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이 보강돼야 아정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영 조교를 시키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서 나올지 패턴을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마필이 전개가 더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 줄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치열하기 때문에. 그만큼 6번 아르고 로켓, 저는 이번 경주 가장 강하게 축으로 공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그나마 이제 사이즈상 기수나 그런 부분에서는 3번 어메이징상스, 그리고 중위권에서 역전놀이 9번 문학쓰나미, 이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좀 상태를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충판은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린 마필은 6번 아르고 로켓, 이번에는 뒷심 더 발휘할 수 있다 추천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1400m는 어떤 마필이 유리할까? 총파가 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유형 마필들이 유리하다. 선행도 나갈 수 있고 선입도 가능하고 추입도 가능한,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마필들이 1400m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
딱 제가 관리하고 좀 노리고 있던 마필이 출전합니다. 물론 자유 마필이고요. 바로 5번 백상군주입니다. 이거 마방에서 김동수 기술을 기승시켰어요. 야, 이건 찬스다. 마필이 확실히 최근에 1700을 뛰면서 나쁘지 않았다. 크게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1400 나름 괜찮은 적정 거리에 김동수 기수 적인 기술을 안장시켰다. 게이트도 5번 게이트 무난하다. 편성도 보니까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다. 이거 해볼만 하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거 그때 이제 백상군주란 마필은 3등급 승급할 때 자체 승급전에서 혼합경주를 뛰면서 상대들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했던 내용이 있고 김동수 기수 때 그때 이후로 다른 기수들을 계속 기승시키다가 마필이 서서히 올라오니까 지금 16조에서 김동수 기수를 다시 기승시킨 것 같아요. 김동수 기수가 가장 잘 알고 잘 타죠. 정말 이전 경주들에 비하면 상대도 강하지 않아요. 복병권 충마로 공략하는 게 맞다. 5번 백상군주 이번 경주 강력하게 노려야 될 복병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8번 댄싱 브레이드가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 11번 흥바람도 마찬가지인데 흥바람은 약간 거리적 측면 1400m로 늘었다는 부분과 또 선행도 보장이 안 되고 문생기수 안장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8번 댄싱 브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댄싱 브레이드가 찍어 누르면 이거 쉽지 않아요. 댄싱 브레이드는 선행도 가능하고 직전에 좋은 걸음을 보여줬고 53.5지만 크게 이게 51에서 늘어난 부분은 안말이긴 하지만 아주 부담장이 55가 넘어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직전 걸음을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댄싱 브레이드는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안고는 가야 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마필 선행은 10번 12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11번 흥바람은 그 와중에 좀 페이스가 좀 끌려나갈 가능성이 높고 10번 12번 중에 선행을 나가서 이거 버틸 걸음이 있는 마필이 있냐? 버티기 쉽지 않아 보여. 이런 마필들이 외곽 게이트에 힘써서 두 마필이 싸우고 나갈 텐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5번 10번에 좀 한방이 유력하다 봐요. 5번이 된다면 5번 백상군주를 저는 강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내측에 4번 탑나킹도 있지만 김덕현 기수 안장인데 1400m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탑나킹도 안고는 다 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5번 백상군주 그리고 8번 댄싱 브레이드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고 내측에 좀 사고 칠 수 있는 마필이 2번 정상오름이에요. 기습선행으로 이거 버티기 한발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기습선행으로 만우의 기수가 버티기 한 발이라면 가능하고 아니면 다른 마필들은 좀 쉽지 않다고 봐야 되죠. 찬찬히 살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강력한 복병마로 5번 백상군주 그리고 안정적인 마필로 8번 댄싱 브레이드 추천드리면서 후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넘어가죠.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10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최근에 상위군 중장거리에서 나와줄 수 있는 전개와 그런 어떤 전개를 펼쳤을 때 어떤 입상하는 마필들의 패턴 자체가 기본적으로 뒤측선 3코너 뒤측선에서 코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필들이 기수들이 승부를 많이 봐요. 그래야 이제 좋은 포지션을 잡고 3, 4코너 돌아나는 시점에 라스에 역전할 빌미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직지선에서 3코너전 무빙이라고 하죠. 그럼 그런 무빙을 탈 수 있는 기수 성향과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냐 그리고 걸음이 되는 마필이 있냐 한두 보입니다. 딱 한두. 이 마필도 좀 재보고 있던 마필인데 3번 대박이다.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하죠. 박우른 기수를 잘 아시는 분들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1800m의 박우른 기수는 무시할 수 없는 기수이다. 무빙을 정말 좋아하는 기수예요. 근데 그 무빙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기수들의 견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못 들어왔던 내용인데 그런 타이밍 뺏기라고 하죠. 타이밍 뺏기. 그런 타이밍 뺏기, 뒤측선 무빙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과 기승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3번 대박이다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에 걸음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진했던 내용들은 김태훈 기수가 기승해서 조금 김태훈 기수가 맞지 않는 전개와 마필 성향이 받쳐줬기 때문에 김태훈 기수는 솔직히 뒤에서 한 발 때리는 기수고 긴 거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참았다가 한 발 때리는 기수고 기본적으로 초반에 힘쓰는 걸 좋아하는 기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태훈 기수는 목이 얇고 긴 마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대박이다는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박우른 기수나 신영철 기수가 가장 잘 맞는 마필이에요. 그 와중에 박우른 기수가 이 마필을 두 번이나 기승해봤고 좋은 입마호흡을 보여줬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박이다의 박우른 기수 기승이다. 이거는 뒤치선 승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확률이 높다. 무빙으로 치가 올라올. 저는 3번 대박이다는 이번 경주 내선에서 크게 갇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뒤치선 승부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스트에 한 발은 충분히 버티기 가능하고 앞선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대박이다. 이번 경주 강한 복병마 축으로 공략하는 거 맞다고 봐요. 그리고 걸음이 죽지 않았어요. 3번 대박이다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2등급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경쟁력 있는 걸음 보인 9번 컴플리트 수입 늘어난 거리지만 기본적으로 이마필이 1700m도 소화를 해봤고 1800m도 크게 문제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마필이에요. 김영균 기수 안장이라면 아마 김영균 기수 스타일에서 한 외곽에서 빠른 승부가 예상돼요. 초반에 선행까지 노리고 나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빠른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10번 샤련의 힐링은 여전히 힘이 좋은 마필이고 충분히 라스트 한 발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노려야 되고 또 내선 끄는 전개 내선에서 편하게 내선에 참았다가 라스트에 직선에서 내선으로 파고 나오는 전개 주기권 후반부에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가장 편한 전개를 만난 2번 황금비상도 봐줘야 되고 올라오는 걸음 상승세인 12번 스피드 조이 외곽 게이트를 하지만 상승세예요. 난권을 다 가야 되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압축을 하자면 3번 대박이다와 9번 컴플리트 수입 그리고 2번 황금 비상 정도 이 세 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마필드 중에 3번 대박이다를 보병 맞으면 축으로 공략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반가운 마필이 출전하네요. 1번 PK 파티입니다. PK 파티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툭선배 단거리 경주 이후에 1400m 경주 이후에 무려 휴양을 1년 가까이 했죠. 솔직히 10개월 만에 출전을 합니다. 46주 4세가 돼서 나타났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자세한 마방의 내망 제가 취재기자도 아니고 안에 마방 출입기자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망은 모릅니다. 유추를 할 뿐인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유추예요. 중파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감하신다면 이해하시고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방에서 심도 있게 아낀다 마필을 2세 때부터 이 마필은 2세 때부터 막 대상경주 추천하면서 마필을 좀 강하게 이렇게 써왔어요. 그런 와중에 마필이 좀 지쳤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마방에서는 툭선배 이후에 툭선배의 마필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마필이 확실히 지쳤구나 생각을 해서 좀 기본적으로 휴양을 보냈고 마필의 다리 상태도 쏙 좋지 않았던 병력이 그래요. 병력 자체가 파인기도 있고 부종에 아무래도 마필이 2세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 좀 마필이 휴식을 주고 마필을 아끼지 않은 차원에서 마방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부 휴양은 모르겠고 휴양을 갖고 이런 부분은 40조의 현명한 판단 같아요. 현명한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조교 때 모습은 이번에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100% 올라온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당일 출전 때까지 마필을 많이 끌어올리겠지만 40초의 특성상 마필을 무리하게 큰 무리를 주면서 복귀전 1등급에서 강하게 마필을 쓰냐 저는 좀 지켜보는 정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번 경주 뭐 1등급 1200m 마지막 경주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마지막 경주는 솔직히 패스를 하고 싶은 경주예요. 조금 관전을 해야 되는 경주지 않나. 이거를 좀 강하게 어떤 마필 노리고 들어간다? 위험 요소가 많이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경주인데 이거 마지막 경주 맞추고 가야 되지 않냐. 근데 기본적으로 10경주에 끝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구경하면서 응원하는 경주다. 1등급 마필들, 자기가 좋아하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11번 신의 명령도 지금 대상 경주를 추천하다가 이번 경주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에게는 직전에 너무 강했고 이번에 상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선행 나가면 가능한데 선행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선행이 결코 쉽지 않아요. 2번 라운매직과 4번 장산제왕이 이거 만만치 않은 초반 스피드예요. 선행. 이 두 마필 뭐 선행 나가서 무너질 수 있는 걸음이지만 버틸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한 마필이 편하게 선행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11번 신의 명령이 이거 선행을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다면 신의 명령이 선입을 타서 갈 수 있냐? 물론 선입을 타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물론 임기현 선수가 잘 타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1번 게이트에 물론 신의 명령이 외곽 게이트에서 잘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마필을 놓고 간다? 좀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고, 뭐 플라잉 챔프도 지금 직전 승급전에서 좋은 걸음을 보여줬지만 앞선이 무너졌기에 이거 올라온 거예요. 어나더 스마트원 따라서 다른 마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필 부담장이 2kg 늘었고 5세 안말에 이거 2kg 는 거 솔직히 큰 영향은 없다고는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냐 그렇게. 직전에 솔직히 전개도 편했고 중간권에서 6번 신규 왕자가 최근에 안 좋았던 내용이나 마필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근데 7세다. 2번 3번의 선행 버티기, 1번 PK 파티에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을 발휘할 찬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조심히 관전하는 경주다. 그나마 제가 추천드리자면 이런 마필들 말고 노리고 있던 마필이 1등급 마필이 있어요. 근데 부담이 되는 게 외곽 게이트예요. 바로 10번 강성대국인데 이 마필은 앞선 마필들이 앞에선 치열한 싸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형 습성 마필이에요. 스피드도 최후미 수입은 아니고 보통 내선의 자리를 많이 잡는데 지금 10번 게이트라 전개를 김동수가 어떻게 풀어냈지, 55kg라는 부담 중량 극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개를 어떻게 좀 잘 풀어냈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에요. 강성대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인데 게이트가 10번 게이트라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라스의 중위권에서 치고 올라가 역전 노릴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이번 경주는 강력하게 하기보다는 1등급 마필들 단거리에서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냐, 아니면 PK파티가 복귀 후에 어떤 내용을 보여줄 것이냐, 또 신의 명령은 외곽 게이트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빠른 페이스를 같이 2번 4번을 만난 과정에서 이런 거를 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개 경주 진행했어요. 솔직히 10경주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1경주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좀 간단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1등급 마필이고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이번 주 토요일 경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도 복병마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을 제가 많이 언급드렸어요. 그런 마필들을 서슴없이 여러분께 언급드린 게 제 목적이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당을 잡아가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 이번 경주에 좀 사고 좀 쳐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 주에 바람이고, 믿고 있습니다. 마필을 믿고, 또 저와 맞는 전개가 나와줬을 때는 우승까지도 가능하고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토요일 경마 많은 마필들을 언급드렸습니다. 그런 마필들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자신이 보는 마필들도 같이 함께 베팅하셔서 큰 수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경마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일요경마에서 더 좋은 축마, 복병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